듣동나 스튜디오에 온 걸 환영해, 연준아.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요즘에 제가 과몰입한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단 더글로리 파트 2.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시점엔 아직 파트 2가 공개가 안 됐는데 곧 공개 예정이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결말을 다 보셨겠죠? 그리고 제가 또 요즘 과몰입하는 거 또 하나가 금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 머릿속에 좀 섞여 있어요. 더글로리 파트 1 막 복습하다가 제가 오버랩 되는 대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는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건지, 한국은행이 어디까지 떠밀릴지 떠보지 마.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준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왜 이게 섞여서 생각이 났냐면, 바빠서 한동안 금리 뉴스 못 보셨던 분들이 지금 막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3월에 뭐 미국이 또 금리 올릴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톤인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한 달 사이에 꽤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어요. 일단 미국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2월 초에 FOMC 그 기준금리 정하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때 오랜만에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Raise interest rates by 25 basis points today. 그래서 0.25%포인트만 올려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4.75%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 속도를 줄인 것도 뉴스인데 시장이나 뭐 언론이나 주목을 했던 거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The disinflationary process, the process of 물가 getting 둔화, inflation down. 영어로는 디스인플레이션, 요걸 언급한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물가가 좀 잡히는 상황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항상 그래도 물가 아직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 뭐 끝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큰 시그널이었던 거죠.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지금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이랬어? 하면서 이제 막 시장에서는 막 들뜨고 뉴욕 증시 막 오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사실 또 반전이 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고용보고서 1월 거가 나왔는데요. 고용지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어서 나온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뭐 개인 소비지출, PCE 이런 지표들까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게 나오니까 지금 약간 분위기 파악 잘못했나 보다. FOMC 3월 전망도 좀 분위기가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고용 지표를 많이 요즘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고용이 좋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일자리가 일단 많을 때 고용 시장이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고용이 좋다, 일자리 상황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내가 취업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임금이 올랐어요, 그럼 돈을 더 쓰고 싶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물가 상승도 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고, 고용 지표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랑 이어져서 미국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를 굉장히 민감하게 금리와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다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내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한국도 2월 23일에 기준금리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5% 그대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주요국 중에 금리 인상을 멈춰본 게 한국은행이 처음이래요. 굉장히 좀 변화가 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동결 결정을 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외교 언어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은행 언어도 못지않게 참 모호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항상 좀 시장의 시그널을 은은하게 주면서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이런 톤으로 항상 얘기를 해서, 제가 이해한 2월 한국은행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한 이유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갈 것 같아서 가 첫 번째 이유인데요. 한국은행이 그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전망했는데, 이 전망치를 3.5%로 좀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내다봤던 것보다는 좀 낮을 것 같아요 라는 상황인 거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불확실성 요인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3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대 초반을 예상한다. 근데 뭐 금리를 그래서 더 올리기보다는 지금 이 경로대로 우리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멈춰본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나 조금 했던 거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대마진 막 줄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기름값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그리고 뭐 전기 요금 뭐 심지어는 소주 가격 인상까지도 정부가 좀 압박을 이제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정도인 건데 자연스럽게 이 기업들도 뭐 재무 사정 감안하고 해서 인상 요인을 반영했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이거보다 높을 수 있는데 실제 내추럴한 그 물가 상승률은 아니지 않나? 이대로 봐도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창용 총재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개가 짙어져서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할까요?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멈춘 건 아니라고 하지만 말이 참 모호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갈지 말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지난달에 정부도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소위 그린북이라고 부르는 초록색 책자가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책인데 이거 2월호에 이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가 어렵다라고 가장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정부가 발행하는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무역 수지도 2월까지 지금 1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어려워지고 수출로 돈을 못 본다. 적자다라고 하면 그만큼 경제 전반이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동결하겠다라는 결정이 모두가 예상했고 그럴 때가 됐지 라는 거였으면 제가 굳이 이 이슈를 안 갖고 왔겠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춘 게 이상한 건가요? 왜 이상하죠?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문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뭐 물론 금통위가 알아서 여러 가지 판단을 갖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뭐 올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약간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물가가 안정될 것 같다 라고 하지만 지금 안정되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멈춘 게 아닌데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러면 가고 있던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왜 굳이 멈췄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 중에. 뭐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아니라 3.75%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놨다고도 하지만 3.75%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최종금리 그러니까 이 인상이 어디까지 가서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최종금리는 5.5%에서 6%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3.75%까지도 올릴 수 있어 라고 해봐야 지금 이미 1.25%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1.5%, 1.75%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진다. 그리고 이 차이가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건 사실 금융시장에서 꽤 큰 뉴스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으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인데 여기가 수익률도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미국보다는 금리를 조금 높게 갖고 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워낙 작년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역전됐고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결정한 회의 FOMC를 또 한 번 열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아마 지난달에는 파월도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조금 이 속도를 줄여갈 것 같은 시그널을 줬지만 그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지금 금리 멈출 때 아니야 이런 시그널들을 주는 지표들이 잔뜩 나와 있어서 아마도 다시 빅스텝으로 돌아갈 거라는 예측이 많거든요. 그럼 미국이 0.5%포인트 빅스텝을 밟는다라고 하면 이 한미 금리 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이 이걸 언제 따라잡을 수 있느냐 하면 한국은행은 3월에 회의가 없어요. 금통위가 없고 4월에 돼서야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미국이 이미 이만큼 또 한 발자국 가면 뒤따라 가기가 또 더 벅찬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좀 의아스러웠다.
당장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의 상황들만 봐도 일단 킹달러 이즈벨, 작년에 저희가 그 해외여행 못 가는 이유 얘기하면서 킹달러 얘기하고 그 이후에 약간 환율이 좀 잦아들었었거든요. 진정이 됐었는데 다시 연말 연초에 그 진정세였던 게 2월 말에는 1320원대로 훌쩍 뛰어 올랐더라고요. 금통위 이후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단기적이었지만 주식 순매도, 그러니까 판 사람, 산 사람 금액 비교해보면 판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판 금액이.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약간 한국은 금리 인상 끝났나 봐. 당분간 조금 올리는 척만 하다가 끝낼 건가 봐 라는 시그널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한국 말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주요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한번 찾아봤더니 지난해에 이제 유럽 국가들도 여름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월 물가가 프랑스는 7.2%, 스페인은 6.1%, 1년 전보다 이만큼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니까 유럽 중앙은행 ECB도 기준금리를 3%에서 빅스텝을 밟아서 0.5% 인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계속 이렇게 높게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감수하면서 물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잡는 게 맞나? 그냥 조금 금리 숨통 트여주면서 체감 경기라도 조금 숨통 트여주는 게 낫지 않나? 어느 게 맞는가 하면 사실 알 수가 없겠죠. 지나고 봐야,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사실 체감하는 경기가 많이 팍팍해지잖아요. 당장 대출 금리 생각하시면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 많고 그런 목소리들을 또 듣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금리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국민들이 좀 살기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게 또 정부고 또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목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게 또 직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정부, 정치권은 항상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작년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남미 순방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경제에 공짜가 없다. 금리를 올려야 할 때 못 올리는 건 포퓰리즘이다. 인기 영합주의다. 라고 하면서 미국 금리 올리는 거 쫓아가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데 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당연히 정부랑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물가를 제때 잘 잡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겠다라고 금통위원도 아닌 제가 또 고민을 나눠봤고요. 근데 물가 상승도 뭐 금리 인상도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올린 지는 1년 더 됐고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이 레이스를 시작한 건 1년이 다 돼가는데 참 징글징글하게 안 끝나지만 또 언제쯤 끝이 보일런지 계속 이코노미에서 와치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정말 주말 사이에 터졌습니다. 은행 하나가 망해버려서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돼가지고 주말 사이에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고 요 SVB 이슈는 조만간 빨리 촬영을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한번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 이럴 줄 몰랐지.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